무수리로 살겠느냐? 네. 먹여주고 재워만 주시옵소서. 조선에서 가장 낮은 신분, 궁궐 변소 청소와 빨래를 하던 무수리 한 명이 있었습니다. 7살 고아 소녀는 차디찬 물에 손이 터져도 살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리가 왕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분노했고 왕비는 독사를 시도했으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훗날 조선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83세까지 장수하며 52년간 조선을 이끈 영조 대왕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조선 숙종이 즉위하기 4년 전 한양 세종로 인근 허름한 가옥에서 한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1670년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말단 관리였고 어머니는 몰락한 양반가 딸이었습니다. 최 씨라 불린 이 여자아이가 태어난 집은 끼니조차 이어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벽은 찢어져 바람이 들었고 겨울이면 혹독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7살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죽음은 갑작스러웠고 그 원인조차 역사는 침묵합니다. 다만 어린 최 씨가 하루아침에 천외고아가 되었다는 사실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친척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그때 궁궐 상궁들이 나타났습니다. 너 일할 수 있겠느냐? 궁궐에서는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무수리로 키웠습니다. 무수리는 궁궐 최하층 일꾼으로 궁녀들의 새순물을 나르고 변소를 청소하며 빨래하고 방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도 밥은 늘 모자랐고 작은 실수에도 매가 따라왔습니다. 7살 최 씨는 그렇게 궁궐로 끌려갔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해야 했습니다. 손은 터지고 갈라졌으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느라 어깨는 늘 쑤셨습니다. 잠자리는 춥고 비좁았으며 밥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남달랐습니다. 영특했습니다. 궁중 예법을 재빨리 익혔고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상궁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말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보고 들은 일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궐에서 살아남는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최 씨는 17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신부는 여전히 무술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무슨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674년 조선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현종이 승하하고 14살 소년 숙종이 보위에 올랐습니다. 궁궐 곳곳이 술렁였습니다. 새 임금이 들어서면 많은 것이 바뀌게 마련이었습니다. 7년 뒤인 1681년 숙종은 민유중의 딸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인현왕후입니다. 바로 이때 최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왕비를 모시는 무수리 중 한 명으로 뽑힌 것입니다. 어떤 연으로 선택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왕비를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수리로서 큰 행운이었습니다. 최 씨는 인현왕후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조용했고 겸손했으며 실수가 없었습니다. 왕후도 그런 최 씨를 믿음직하게 여겼습니다. 최 씨는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689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사환국입니다. 남인들이 인현왕후를 모함하여 패비로 만들고 장옥정을 새 왕비로 옹립한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궁을 떠나야 했고 장희빈이 중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씨도 궁을 나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패비를 모셨던 무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녀를 감싸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처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와 엮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최 씨 역시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 고된 일이 주어졌고 사사건건 트집이 잡혔으며 때로는 매질까지 당했습니다. 최 씨의 나날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최 씨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궁을 나간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이라고 할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믿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달빛조차 희미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궁궐 구석진 전각에서 하나의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홀로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빌었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지옥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애원했을까요?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이가 있었습니다. 숙종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홀로 궁을 거닐던 숙종은 어둠 속 촛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무얼 하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한 무수리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최 씨는 뭔가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숙종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누구인가? 왜 이곳에서 기도하느냐?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이 직접 자신에게 말을 건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 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끌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 씨는 비록 무술이었으나 궁에서 오래 자라며 나름의 안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가 숙종에게는 새로웠습니다. 당시 숙종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희빈을 중전으로 만들었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인현왕후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남인들의 권세가 날로 커지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배경 없는 최 씨와의 대화는 숙종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틈틈이 최 씨를 불렀고 최 씨는 언제나 정중하고 신중하게 응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묘한 끈이 생겨났습니다. 1693년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최 씨에게 승은을 내린 것입니다. 무수리가 임금의 승은을 받다니 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장희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과연 최 씨는 이 위기를 어찌 헤쳐나갈까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가 아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왕자였습니다. 숙종은 즉시 최 씨를 수건으로 봉했습니다. 무수리에서 단숨에 종사품 수건이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이토록 급격한 신분 상승은 전무후무했습니다. 그해 10월 첫 아들 영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0일이 채 되지 않아 아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 씨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첫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이때 무서운 소문이 궁에 번졌습니다. 장희빈이 최 씨를 해하려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장희빈이 측근들을 시켜 최 씨를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최 씨를 도간에 거꾸로 집어넣고 매질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천한 것이 왕자를 낳다니 최 씨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숙종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꿈에서 황룡 한 마리가 나타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어서 와서 살려주소서. 놀란 숙종이 최 씨의 안부를 알아보게 했고, 그제야 최 씨가 장희빈에게 붙잡혀 고문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숙종은 즉시 달려가 최 씨를 구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최 씨와 뱃속 아이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사입니다. 실제 기록에는 없으나 민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은 당시 최 씨가 장희빈으로부터 얼마나 심한 위협을 받았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1694년 조정에 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갑술환국입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빈이 다시 후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이때 최 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그해 9월 최 씨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연인군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최 씨를 숙빈으로 높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숙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미를 닮았으니 몸은 튼튼하겠구나. 이 말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가 특별히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으나 건강하고 튼튼한 체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영조는 어머니를 닮아 8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이제 최 씨는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무수리에서 종일품 숙빈까지 상상도 못할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최 씨는 단순히 임금의 총애만 받은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무수리 출신으로 아무 배경이 없었기에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든든한 세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녀가 택한 것은 서인, 특히 노론과의 연대였습니다. 장희빈이 남인과 결탁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는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서인들은 장희빈을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 애쓰고 있었는데 최 씨는 바로 그들의 든든한 동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 때 최 씨는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남인들이 영모를 도모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깊은 밤 숙종을 찾아갔습니다. 눈물로 고발했습니다. 전하, 남인들이 불온한 꿈을 꾸고 있나이다. 전하를 해치어 하옵니다. 숙종은 크게 놀라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 결과 남인들의 음모가 밝혀졌고 이들은 처벌받았습니다. 대신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았고 인현왕후가 복위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서인들의 든든한 후원을 얻었고 그녀의 아들 연인군도 서인들의 비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1701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사사될 때 최 씨가 결정적 증언을 한 것입니다. 신이 직접 목격하였나이다.
장 씨가 비복들과 함께 부적을 태우며 중전 마마를 저주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고발로 장희빈은 결국 사약을 받았고 최 씨의 가장 큰 적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숙종의 후궁 중에서 최 씨의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정치적 행보를 어찌 평가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그녀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여인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냉혹한 권력가라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술이라는 천한 신분에서 시작한 그녀가 아들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의 총애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영리해야 했고, 때로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무수리에서 종일품 숙빈까지 올랐고 서인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조선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순수함을 잃었고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정치적 승리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과연 그 대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최 씨는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숙빈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그녀의 출신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무술이 출신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들 연인군이 자라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연인군은 총명하고 의젓한 왕자였으나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다른 왕자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자윤, 훗날의 경종 어머니는 비록 패비가 되었으나 원래 중전이었던 장희빈이었습니다. 반면 연인군의 어머니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연인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으나 동시에 어머니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절대로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704년 연인군이 결혼할 때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조정에서는 왕자가 처소가 없을 수 없다며 연인군을 위한 별도의 집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비난했습니다. 숙빈과 함께 이현궁에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는 무술이 출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충분하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를 무시하고 창의궁을 지어주었으나 최 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711년 연인군이 추랍할 때가 되자 숙종은 최 씨의 이현궁을 거두고 그녀를 연인군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최 씨는 아들의 집에서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어 기뻤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차디찬 물과 거친 일에 시달린 최 씨의 손은 이제 비단옷을 입어도 여전히 투박했습니다. 후궁의 지위도 그 손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항상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온 삶의 증거였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증표였습니다. 1716년 최 씨는 병으로 궁을 나와 창의궁에서 요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6세였습니다. 오랜 궁 생활, 여러 차례 출산,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정신적 무게가 그녀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영조가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와 첫날 밤을 보낼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영조가 왕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손이 참으로 곱구나. 그러자 정성왕후가 대답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덕분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컸기 때문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조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 어머니는 험한 일을 많이 하셔서 거친 손을 가지셨거늘 나의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소리를 하다니. 그날부터 영조는 정성왕후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어머니의 출신에 대해 얼마나 예민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최 씨가 평생 자신의 거친 손을 부끄러워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718년 3월 9일 최 씨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였습니다. 임종을 지킨 것은 아들 연인군이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으나 서자였기에 제대로 된 상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후궁인 최 씨의 장례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를 위해 피발복도 하지 못했고 거상 기간도 단축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인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파주에 묻혔습니다. 무덤의 이름은 소령묘였습니다. 왕이나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 하고 왕세자나 왕의 부모 무덤은 원이라 하며 그 외는 묘라고 합니다. 후궁이었던 최 씨의 무덤은 당연히 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5년 후 그녀의 아들이 조선의 임금이 될 줄을, 무수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줄을, 그리고 그 임금이 52년 동안 조선을 다스리며 200번이나 어머니의 무덤을 찾을 줄을. 최 씨는 무수리로 태어나 숙빈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고 끝까지 자신의 출신을 감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은 조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1724년 역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고 연인군이 보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조선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724년 11월 그는 어머니 최 씨의 사당을 짓고 숙빈묘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무덤에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영조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높였습니다. 1744년에는 사당 이름을 육상묘로 바꾸고 무덤 이름도 소령묘로 격상시켰습니다. 1753년에는 마침내 사당을 육상궁으로 승격시키고 무덤도 소령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후궁을 왕세자 수준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영조는 어머니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렸고 나중에는 휘덕 안순원빈이라는 존호까지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육상궁을 200여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무덤 앞 돌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붓을 잡고 글을 쓰려 하니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는다. 옛날을 추억하노니 감회가 배나 애틋하구나. 영조의 효심은 일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친박 나인 시절 누비 바느질이 가장 힘들었다는 말을 듣고 평생 누비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차가운 물로 목욕 재개했습니다. 자신이 바쁠 때도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어진을 육상궁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효심 뒤에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출신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으나 동시에 그 출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악성 소문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영조는 심지어 어머니를 왕으로 높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론 예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숙종이 후궁의 중전 승격을 국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조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3세까지 장수하며 52년간 조선을 다스린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탕평정치로 당파 싸움을 줄이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금주령으로 백성의 살림을 보살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백성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최씨, 숙빈 최씨. 무수리로 태어나 조선 임금의 어머니가 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